제가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강의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노조라든지 아니면 교원노조 강의도 하는데, 뭐 법에 대한 강의를 부탁을 하는데요.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공무원 노조는요. 왜 할 얘기가 없는가 하면은, 뭐 없어요. 단체가 하려면은 이제 국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국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강의 끝.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강의 의뢰가 들어오면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막 할 얘기 없으니까요. 가서 가끔씩 노래 부르고 이제 막 이렇게 와요. 뭐 민주노조 노래 부르고 이제 오는데, 이 공무원 노조는 약간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상당히 공무원 노조가 활동하기에는 조금 그 법적인 여건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법적인 한계가 뭐다 이런 걸 보시고서 나중에 노무사 되시면은 뭐 공무원이나 교원 노조에 대한 노사 관계를 다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그러면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왜 공무원 노조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냐? 따로 만든 이유는 제한하겠다는 거야. 너무 뭐 깊게 인정해주지 않겠습니다. 그런 취지예요. 그럼 첫 번째로 단결에 대해서 교원들은 지금 설립 단위를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더 복잡해요. 왜 복잡한가 하면 공무원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교원들은 나눠서는 안 돼. 공무원들은 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가 이게 이제 입법부 단위, 뭐죠? 입법부 단위에서의 공무원 노조, 혹은 이제 국회 단위, 행정부 단위의 노조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 단위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 단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자체 단위.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입법부다 누가 있겠습니까? 국회, 그죠? 그럼 국회 노조가 있는 거예요. 국회 노조. 국회를 단위로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부다 그때는요, 행정부 노조라고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고용노동부 노조 이건 없어요. 여성가족부 노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행정부 노조예요. 고용노동부 지부입니다. 분해예요. 왜냐하면 행정부가 근로조건이 동일해요. 동일하다 보니까 굳이 뭐 각각 행정부처에 대한 노조를 허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냐? 그냥 행정부 노조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지부 형태로 운영하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부 노조를 지금 만들어 두고 있고,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법원 노조는 게 있습니다. 법원 노조. 그 다음에 뭐 이게 선관위는 제4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선관위 노조, 선거관리위원회 노조를 또 허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자체는 이제 어디까지 인정하는가 하면 어디 뭐 특별시 노조, 광역시 노조, 도 노조, 무슨 시 노조, 무슨 군 노조, 무슨 자치구까지 인정을 해줘요. 어떤 자치구 노조까지 설립 단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넓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지금 441쪽에 나와 있습니다. 441쪽에 공노조 설립 단위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행정부, 그 다음에 지자체로서는 특별시 노조, 광역시 노조, 특별자치시 노조, 여기서 말하는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얘기해요. 세종시 노조, 도 노조,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얘기합니다. 제주도 노조, 시 노조, 군 노조, 구 노조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교육청이 또 자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별시 교육청 노조, 광역시 교육청 노조, 세종시 교육청 노조, 무슨 도 교육청 노조, 특별자치 제주도 교육청 노조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노조까지는 가능하지만 동노조는 안 돼요. 이게 종로 3동 노조는 안 됩니다. 이게 종로구 노조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입 범위로 오시게 되면 가입 범위는 교원에서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가입 범위가 6급 이하예요. 6급 이하. 그러니까 5급 이상은 가입할 수 없도록, 5급 이상은 사용자의 성격을 좀 띠고 있다 이렇게 봐서 5급 이상은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소방공무원들, 군인, 경찰은 가입이 안 돼요. 급수와 관계없이 그냥. 특정지 노조는 지금 가입을 막아놨습니다, 이게. 이게 좀 이게, 북유럽 같은 데서는 군인도 노조가 있습니다. 경찰도 노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노동조합 허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노조를 허용한 것이, 이분들 노조 만들면은 파업하게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파업을 제한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게 되면은 파업할 거 아니냐,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럼 파업권을 제약하면 되는 거죠. 이분들은 지금 다른 데는 노조를 통해서 자기들의 나름대로 의견을 주장할 통로가 있는 건데, 이게 직장협의라는 기구가 있긴 하지만 노동조합처럼 강력하지가 않아요. 않다 보니까 이분들도 노동조합 만드는 것까지는 허용할 필요도 있지 않냐,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아직까지 국민 정서상 노동조합 하게 되면은 약간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제한하고 있는 건데, 모든 나라가 그렇진 않아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들은 아예 안 되고, 다른 분들 일반직은 6급 이하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어요. 5급 이상은 지금 안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가장 큰 최대 쟁점은 5급들도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는가 하면 노동조합의 가장 큰 힘은 쪽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급이 하다 보니까 너무 줄여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넓혀주세요. 단결권을 확장을 해야지만 우리가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6급 이하로 돼 있어요. 저도 이제 녹슬 높일게요. 6급 이하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6급 이하도 가입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442쪽에 박스 쳐놨죠. 6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자,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이 인사보수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무 자체가 약간 사용자 직무를 하고 있는 거네. 그렇게 봐서 6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지자체 가면은 6급 정도 되면은 상당히 지휘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지금 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넓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 노조의 주장인데 아직까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정수사, 근로감독관들도 가입할 수 없어요. 노동관계 조정 감독하는 분들도 노동조합 가입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게 그 4호에 나오죠.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 조정, 감독 등의 이런 그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공무원 노조로서 공무원으로 해임됐습니다. 해임되게 되면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했을 경우에 중노위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임자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른 게 뭔가 하면은 교원 노조 전임자는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는 휴직명령을 해야 합니다. 이게요. 해야 한다. 조금 구조가 다르게 돼 있죠. 그죠? 해야 한다. 뭐 이게 실무적으로는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건데 그냥 법률상으로는 여기는 본다. 근데 여기서는 해야 한다라고는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활동은 무조건 금지라고 있어요. 막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 교섭 이제 누가 하는가 하면 교원노조에서는 교원노조 대표가 등장하고 교육부 장관, 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연합해서 등장을 해요. 그런데 공무원에서는 노동조합 대표가 등장하지만 이 여러 단체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입법부, 국회에서 누가 나와야 되는 거냐? 헌법재판소 누가 나와야 되는 거냐? 법원 누가 나와야 되는 거냐? 이런 게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 토탈해서 그냥 정부 교섭대표 그런 표현을 써요. 정부 교섭대표가 등장을 해요. 누군가 하면 한번 볼까요? 443쪽에 정부 대표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나오고요. 법원은 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이 정부 교섭대표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교원노조에서는요. 교섭권 위임이라고 하는 게 안 나왔죠. 그죠? 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노동조합 대표, 노동조합은 교섭권에 대한 위임을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위임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부 교섭대표는 적어도 대내위임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행정부입니다. 그러면 행정부 장관이 있겠죠. 그죠? 그럼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행정부 장관이 해야 돼요. 장관이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걸 넘길 수 있는가 하면 만약에 경찰청 지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 경찰청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경찰청장에게 이 교섭권을 위임할 수도 있어요. 청장한테. 청장이 보니까 야 굳이 내가 해야 돼? 그냥 경무국장 네가 해. 그냥 거기 있는 공무원한테 위임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경무국장한테 공무원한테 이 내용을 위임할 수도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정부 교섭대표는 원래는 이 대표가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한테 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다시 소속 공무원한테 위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모양새가 여기는 경무국장인데 여기는 경찰청 노조 지부장이 나와요. 모양이 희한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야, 급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혹은 왜 이 노동조합은 위임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왜 정부에 대해서만 대내 위임을 넓게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까? 불만이 좀 있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좀 벌어져요. 그게 443쪽에 나의 문제입니다.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위임 조항이 지금 없어요. 없는데 두 번째 문단. 다만 정부 교섭대표는 효율적인 요소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다른 정부 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 교섭대표에게 교섭권을 위임해주거나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도 정부 교섭대표니까. 그런데 두 번째 정부 교섭대표가 아닌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기관의 장, 해당 기관의 장에게 또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어요. 게다가 세 번째, 소속 공무원에게 이걸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경무국장한테 이 문제를 위임할 수도 있는 형태가 돼 있어요. 너무 넓게 지금 좀 사실은 속이 보이는 거죠, 이게요. 너무 정부에게 유리한 그런 내용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보시게 되면 이 대상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원래 대상이 교노조에서는 노조에 대한 사항과 노조의 조합원의 근로조건, 경제적, 사회적, 지위 양상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다 만들어놨는데 공무원 쪽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딱 교섭할 사항과 교섭에서는 안 되는 사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섭 사항은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그 밖에 근무 조건이에요. 뭐가 빠져있죠? 보게 되면 경제적, 사회적, 지위 양상에 관한 사항, 한마디로 정책사항 빼겠다 이게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담아놨습니다. 비교섭 사항 중에 하나가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 운영 사항으로서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이걸 박아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책 결정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아예 이제 이 법에서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빼겠습니다. 그 의지가 담겨 있는 이런 법을 하나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여기서의 문제가 교섭 절차입니다. 444쪽에 양가로 사방 교섭 절차. 지금 교원노조는 개별 교섭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민간노조는 복수노조가 돼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죠? 교섭 대표노조를 선정합니다. 그죠? 그런데 공무노조는 약간 구조가 달라요. 만약에 교섭을 신청하게 되면은 교섭을 공고를 해요. 공고를 하면은 교섭에 다시 참가를 할 것이다 라고 다른 노동조합이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민간노조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대표노조를 뽑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대표노조를 뽑는 과정이 없어요. 없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네 번째, 정부 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들이 이제 단일화하도록 요청을 하게 되고 단일화 요청을 이제 거부하게 되면 단일화 안 하게 되면 교섭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무원 노조가 있고 여기에 공무원 노동자 총 몇 명이 있다. 즉 항노총 계열의 공무원 노조가 있고 민주노총 계열의 공무원 노조가 있다. 그때는 두 사람이 단일화 해가지고 오세요 요구하고 나서 단일화 안 해가지고 오면은 교섭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일화가 쉽지가 않아 이게요. 게다가 지금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현재 공무원 노조의 양대 산맥인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중에서 전공로는 법에 노조되어 있습니다. 설립신고 안 돼 있어요 이게요. 그 설립신고증을 반려를 한 겁니다. 반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교섭을 해야 될까 하는데 종건호가 있는데 그래도 같은 공무원인데 우리가 들어가기 좀 그렇다. 종건호 입장에서는 지금 설립신고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안에 해임된 공무원들이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증을 반려를 받았습니다.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 설립 단일화 안 해가지고 오면은 거부할 수 있는 거니까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거부되고 있는 상태가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 정부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노조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도 차라리 민간기업처럼 복수노조에 대한 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자. 이런 지금 논의가 있어요. 그 적용 절차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계속 거부할 수 있어요. 계속 거부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구조입니다. 효력은 똑같습니다. 법령, 조례, 예산에 관련된 사항들은 단체력으로서 효력이 없다. 다만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야 되는 거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쟁의는 일체 금지가 됩니다. 일체 안 된다. 그리고 조정이 약간 달라요. 조정이요. 조정 신청이 한쪽이나 양쪽이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건 같은데 세 번째 문단에 보시게 되면 조정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서 공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조정 기간이 약간 달라요. 아까 교원노조는 며칠이었죠? 30일 이내. 공무노조는 30일 이내 플러스 30일 이내예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을 상당히 좀 늘려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정만 딱 하더라도 그렇지 민간기업 조정은 일반 기업은 이제 10일, 10일, 그 다음에 공익사업은 15일, 15일, 이제 교원노조는 30일, 공무노조는 30일 더하기 30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하시면 나중에 빠를 거예요. 중재를 개시합니다. 중재는 양쪽이 함께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중재에 해부하거나 그 경우에 중재를 개시합니다. 교원노조는 하나가 더 있었죠. 조정 하나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에 중재를 개시합니다. 그걸 빼버리고 그냥 양쪽이 함께 하거나 직권으로 중재에 해부하거나 그때 중재를 개시한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원하고 비교해야 될 게 교원은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했습니다.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인원 구성이 3명이었어요. 그죠? 3명 이내 공익위원. 공무원은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 구성이 7명이에요. 7명 이내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적 조정과 중재는 불허한다 이해하시고 중재가 이제 위법하다 월권이 닿을 때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공무원들은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내부에 직장협의회가 있어요. 직장협의회가 우리의 노사협의회하고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가 있으면은 노조를 만들 수가 없을까요?
아니, 별개죠, 그죠? 우리가 마치 노사협의회가, 노조가 별개이듯이 직장협의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서로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뭐 대개 실무적으로는 직장협의회가 노조가 돼요. 노조가 되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직장협의회 따로 있고 노동자 따로 있고 가능해요. 방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449쪽에 역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49쪽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를 자랑스러워야 돼요. 공부가 늘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참 그래서 뭐 사회는 다양하고 우리가 의견은 다양한 거니까 민주사회는 그러니까 강제의 그런 사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설득의 사회다 보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런 방식으로는 설득이 잘 안 돼, 이게. 그러니까 항상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되는 구조가 아닌데 옛날 방식은 주로 뭐 소리 지르면 되는 거다. 이런 잘못된 설득을 하는 건데 요즘은 뭔가 수긍이 돼야죠, 그죠? 수긍이 안 되면 설득할 수 없는 거니까 존중을 하되 좀 설득할 수 있는 좀 세련된 기술이 이제 지금 사회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존중을 해야 돼요, 그래도. 뭐 집회 해결사가 있는 거니까. 자, 449쪽에 4번을 보시면은, 이제, 다른 정부 교섭표라든지 관계기관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노동조합은 이게 안 돼요. 조합원 외자는 교섭위원으로 구성이 안 됩니다. 2번은 안 되는 거고, 3번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고, 4번은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혹은 뭐 공무원, 법원이 아니고, 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거 상당히요. 사실 여러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로 간에 논쟁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 노조가 어디에 설립신고하는 거죠? 노동부 장관에게.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법원인데 우리가 노동부한테 신고를 해야 돼? 이런 식의 약간 야 노동부가 뭔데 우리 법원의 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말고 하는 거야. 이런 서로 간에 약간의 기싸움 같은 것들도 있긴 한데 지금 법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도록 만들어놨어요.